학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친구들이 생겼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숙제를 했다. 집에서 혼자 외롭게 보내던 나의 시간들이 바쁜 일상들로 가득 채워졌다. 집에서는 하기 싫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일이 많았고 특히 TV를 볼 때 손님이 오는 게 너무나 싫었다. 엄마가 일하고 계실 때 장사는 누나들과 나의 몫이었다. 엄마는 항상 일을 하셨기에 누나들과 내가 장사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저녁이 될 무렵 만화를 보고 있을 때 손님들이 오는 게 무척이나 싫었다. 누나와 함께 TV를 보다가 손님이 오면 누나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나에게 나가라고 했다. 나도 만화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가끔은 네가 나가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그럴 땐 몇 대 시원하게 쳐맞고 가게로 나갔다. 그 후로는 어차피 나갈 거 맞기 전에 나가자는 마음으로 나갔지만 그 와중에도 난 누나들을 끝까지 째려보며 나갔다. 그 시간에 오는 손님들은 내 담당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제발 그 시간에 손님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반갑게 맞이하는 손님 한 명이 있었다. 김지수 아저씨. 그때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때 그분 나이는 겨우 21살이었다. 섬에는 경찰서가 없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없는 것 투성이었다. 동사무소는커녕 면사무소도 없어 그를 대신하는 소규모 출장소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섬 이름은 하필 안마도. 안마 출장소라는 간판을 지금도 외부인들은 기득대며 사진을 찍어간다. 그리고 경찰서 대신 작은 통제소가 하나 있었다. 통제소는 아주 소규모의 경찰서 느낌이다. 그곳엔 항상 2명씩 생활을 했다. 경찰 신분의 통제소장과 정경 신분의 군인 1명. 지수 아저씨는 정경이었다. 처음 아저씨가 섬으로 들어오던 날이 기억난다. 하얗고 잘생긴 남자가 배에서 내려와 우리 집을 지났는데 나에게 웃으며 인사를 해줬다. 괜히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었다. 통제소는 우리 옆집이었기에 우리 집에 자주 와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갔었다. 그때마다 나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어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구매자와 판매자로 서로를 대하던 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생긴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에 맛있는 음식이 많았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이만큼 싸주시면서 통제소에 가져다 주라고 하셨다. 엄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과 나눠 드시는 걸 좋아한다. 그 덕분에 밤에도 심부름을 잘하는 씩씩하고 착한 어린이였다. 음식을 가지고 가서 통제소 문을 두드렸다. 지수 아저씨가 나왔고 나는 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엄마가 가져다 주래요. 지수 아저씨는 잘 먹겠다며 환하게 웃었고 엄마에게 고맙다 전해달라 했다.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집으로 지수 아저씨가 빈 그릇을 들고 왔다. 엄마에게 잘 먹었다고 하고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아저씨랑 통제소 가서 놀래? 부드러운 도시남자의 말투에 홀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저씨를 따라갔다. 통제소 안에 처음 들어가 봤다. 아주 작은 사무 공간이었지만 거기엔 수갑도 있었고 진압봉도 있었다. 처음 보는 물건들이 신기해 이리저리 구경하다 아저씨가 지내는 작은 방에 들어갔다. 거기엔 만화책도 많았고 아저씨가 그린 그림들도 많았다. 아저씨는 그림을 무척이나 잘 그렸다. 처음 아저씨 방에서 놀던 날은 너무나 어색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만화책을 억지로 보곤 했었다. 그리고는 점차 친해져 거의 매일 놀러 갔다.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함께였고 아저씨도 나랑 노는 게 재미있어 보였다. 그 웃음은 진짜였다. 하루는 아저씨와 뒷산에 올라가 노을을 보며 그림을 그렸다. 아저씨는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는데도 수준급으로 잘 그렸다. 우린 각자의 그림에 한참 동안 집중했다. 그때 아저씨는 조금은 슬픈 목소리로 갑자기 내가 부럽다고 했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참 좋겠다.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몇 번 가본 서울이 최고였지만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래 보였다. 그 당시 아저씨는 나에게 최고였다. 항상 붙어 있었지만 한 번도 나를 혼낸 적 없는 어른이었고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고 섬에서 나를 가장 반겨주고 예뻐해주고 잘해주었다. 엄마보다 누나들보다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저씨가 저녁을 해주겠다고 했다. 엄마에게 저녁은 아저씨랑 통제소에서 먹겠다는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신났었는지 모르겠다. 누나들은 매일 똑같은 공간과 분위기인 우리 집에서 엄마와 밥을 먹는데 나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다른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다. 아저씨 집으로 갔을 땐 소장님은 안 계셨고 아저씨와 단둘이 밥을 먹었다. 별건 없었지만 맛도 대단하진 않았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밥을 먹고 아저씨 방에서 놀고 있을 때 아저씨가 그림 한 장을 주었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었다. 이게 뭐냐는 나의 말에 자신의 사인이라고 했다. 사인이 뭔지 알게 되었고 나도 만들겠다며 한참 동안 연습장에 사인 연습을 했다. 그때 아저씨가 나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주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는 섬사람이 아닌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었다. 헤어짐에 대한 상상을 못 해봤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다. 뻔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아 그 주소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심지어 그때 생각에 지금도 눈물이 나올 것 같다. 한참을 가만히 있을 때 아저씨가 말을 꺼냈다. 아저씨 이제 가야 돼. 아저씨 집 주소니까 여기로 보고 싶을 때 편지해. 나도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터져버린 눈물을 닦고 들어가기엔 통제소와 우리 집의 거리는 너무나 짧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림과 주소가 적힌 종이 2장을 아주 조심히 가져왔다. 그리고 며칠 후 아저씨는 정말로 가버렸다. 가는 모습도 학교에 있느라 보지 못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통제소를 지날 때 통제소장님이 문을 열고 나왔다. 지수가 놀러 온다더라. 나도 꼭 그럴 거라고 믿었다. 그 이후로도 전경들은 해마다 바뀌었고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아저씨만큼 크게 정을 주진 않았다. 지수 아저씨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 한 명 없다. 아저씨가 가고 몇 달 뒤 정말로 편지가 도착했다. 아저씨에게 온 아주 긴 편지였다. 내 인생 처음으로 받아본 편지였다. 내용이 생각이 나진 않지만 몇 번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열심히 답장을 썼다. 그리고 가게에 있는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예쁘게 주소까지 적었다. 그런데 섬에서 편지를 보낼 방법을 몰랐다. 그리고 그때 난 왜 그렇게 답답했을까? 어른들에게 혹은 누나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볼 엄두를 못 냈다. 편지를 써서 어디론가 보낸다는 것 자체가 쑥스러웠다. 그 편지는 한동안 내 책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저씨도 내 편지를 기다렸을까? 그리고 아저씨 기억 속에서도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일까? 지수 아저씨, 진짜 많이 고마웠어요. 구독, 좋아요 쪽파 눌러주시오. 다 있냐? 구독, 좋아요. 시작부터 늦게 나요. 뭐지?